2020년 7월 초순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을 밝혔다. 2019년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양국 간 갈등 양상은 점점 심화되어 왔고 올해 들어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점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불매운동 또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선 한일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는 2018년 10월 30일 발표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판결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 일본제철 옛 신일철 주금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였다. 그러자 이듬해 1월 9일 아베 신조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들며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2월 4일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WTO 제소 절차를 밟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입장 변화 없이 기존 태도를 고수했고 급기야 6월 19일 참의원 선거 직후 열린 강요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그로 인해 8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약 1,100여 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때문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총 5억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물론 이때 받은 돈은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다만 노무현 정권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으나 이명박 정권 들어 흐지부지 되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 이체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듬해 1월 8일 일본 기업 신일철 주금 현 일본제철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4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고 급기야 지난 6월 19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었고 관련 중소기업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농수산물 수입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 위협 등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적반하장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신조 총리 측근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그렇다.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다. 강력한 맞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타격을 행함에 있어서 한국의 동의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950년에 발발한 6.25 오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수 물자 지원으로 인한 일본의 부의 축적을 경험한 바가 있기에 오늘날에도 한국의 전쟁을 부추기려 모든 노력과 기획을 가하며 작은 불씨라도 만들려는 일본의 악랄한 행동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이익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망발이라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속내는 이웃 국가로서는 파렴치함의 극을 달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계의 지탄을 받아야 검은 속내이며 지금의 일본의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기회를 한국의 전쟁으로 극복하려는 해서는 안 될 계획을 기획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일본의 이러한 검은 속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방의 힘을 자력으로 높이는 일만이 한국의 국토와 잠입방 위력과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일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